여보세요? 두 명이 숨지고 크게 다치고. 보물섬 6화 박형식에게 간 의문의 여인은 허준호의 모든 고문 계획을 중단시켰다. 서동주는 염장의 병사들에게 끌려간다. 어두컴컴한 창고, 쇠사슬에 묶인 그의 손목에서 피가 뚝뚝 떨어진다. 염장의 오른팔, 허일도는 그의 앞에 서서 차가운 미소를 짓는다. 내가 기억을 잃었다고? 그럼 내가 다시 새겨주지. 허일도의 손에 들린 망치가 허공을 가른다. 쾅! 서동주의 비명이 창고를 울린다. 하지만 그 순간 어둠 속에서 누군가 나타난다. 낯익은 목소리, 떨리는 숨소리. 그만해, 배원배다. 그의 손에는 피 묻은 칼이 들려있다. 방금 허일도의 부하 하나를 찔렀다. 배원배가 서동주를 구하러 온 걸까? 아니, 그의 눈빛은 혼란스럽다. 내가 왜 널 구해야 하는 거지? 배원배는 중얼거리며 손을 떨지만 결국 쇠사슬을 풀어준다. 한편 여운남은 차광철 회장의 사무실에 앉아있다. 그녀의 손에는 서동주의 어린 시절 사진이 들려있다. 스테파노, 내가 그 아이였어?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차광철 회장은 그녀를 노려보며 말한다. 그 애를 살려두면 대상그룹은 끝장이야. 내가 선택해. 여운남, 사랑이냐 권력이냐? 여운남은 사진을 쥔 손을 부들부들 떨며 일어선다. 아버지, 제가 사랑을 선택하면 아버지를 잃게 되겠죠. 차광철의 얼굴이 굳어진다. 이건 단순한 가족 드라마가 아니다. 여운남이 아버지를 배신할 것인가? 아니면 서동주를 버릴 것인가? 그녀의 다음 행동은 모두를 충격에 빠뜨릴 것이다. 장면은 다시 창고로 돌아간다. 서동주는 배원배의 도움으로 간신히 탈출한다. 하지만 그들은 염장의 추격을 피해 바다로 뛰어든다. 차가운 파도 속에서 서동주는 희미한 기억을 떠올린다. 성년, 내가 성년이었어. 그의 머릿속에서 30년 전 사고의 장면이 스쳐간다. 불타는 통신탑, 아버지의 비명, 그리고 염장의 웃음소리. 그 순간 배원배가 그를 붙잡는다. 정신 차려? 여기서 죽으면 다 끝이야. 하지만 그들은 모른다. 바다 위에 떠있는 배에서 허일도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걸. 허일도의 손에는 총이 들려있다. 방아쇠를 당기려는 순간 그의 눈에 망설임이 스친다. 내가 왜 이러는 거지? 그는 총을 떨어뜨리고 바다로 몸을 던진다. 허일도가 서동주를 구하려고? 이건 예상 밖의 반전이다. 같은 시각 대산에너지 본사에서는 염장이 차덕희와 비밀 회의를 한다. 서동주가 살아있다면 30년 전 약속이 무너져요. 그 통신망 설계도를 손에 넣어야 해. 염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롭다. 차덕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한다. 염장님, 제가 그걸 이미 확보했어요. 그녀가 꺼낸 건 오래된 설계도 한 장. 그 위에는 서동주의 아버지, 석성현의 서명이 적혀 있다. 염장의 눈이 커진다. 이걸 어디서? 차덕희는 웃으며 말한다. 공비서가 숨겨놓은 금고에서요. 이제 서동주는 필요 없어요. 죽여도 돼요. 이 여자가 염장보다 더 무서운 악역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여운남은 서동주를 찾기 위해 차광철의 명령을 거역하고 대산에너지를 떠난다. 그녀의 손에는 아버지가 준 마지막 선물, 작은 목걸이가 쥐어져 있다. 그 목걸이 안에는 서동주의 어린 시절 사진과 함께 한 글자가 새겨져 있다. 희망. 여운남은 눈물을 삼키며 중얼거린다. 널 찾을게, 동주야. 기억을 잃어도 내가 너를 기억하게 해줄게. 그녀가 탄 차가 밤거리를 질주한다. 그 뒤를 염장의 부하들이 쫓는다. 과연 그녀는 서동주를 구할 수 있을까? 마지막 장면, 서동주는 바닷가에 쓰러져 있다. 그의 옆에서 배원배가 숨을 헐떡인다. 너, 대체 누구야? 배원배가 묻자 서동주는 희미하게 웃으며 대답한다. 나도 몰라. 하지만 누군가 날 기다리고 있어. 그 순간 멀리서 여운남의 목소리가 들린다. 동주야. 그녀가 달려오는 모습이 슬로우 모션으로 비친다. 하지만 그 뒤에서 염장의 차가 나타난다. 차창이 열리고 총구가 서동주를 겨누는 순간 화면이 암전된다. 총소리, 탕, 그리고 정적. 내가 누구든 널 버리지 않아. 여운남의 절규가 들린다. 서동주는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다. 배원배는 염장의 부하들과 맞서 싸우다 치명상을 입는다. 허일도는 바다에서 살아남아 서동주를 구하려 하지만 염장의 소나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차덕희는 설계도를 손에 쥐고 미소를 짓는다.
이제 다 내 거야. 하지만 마지막 순간 공비서가 나타난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그녀의 손에는 또 다른 비밀이 쥐어져 있다. 강천은 염장과 30년 동안의 인연을 촉발한 사건을 이야기했다. 통신회사를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성공만 알고 떠난 허풍쟁이야. 하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그 사건으로 차강삼의 운명은 크게 바뀌었다. 염 씨는 대산에너지를 노리고 있다. 3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 단서를 찾으려면 뭔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서동주는 죽음의 문턱에서 깨어나기 전 꿈에서 목소리를 들었다. 깨어난 후 여미의 대화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다시 나타났다. 나는 성현이다. 그 순간 공비서가 기어들어가 심호흡을 했다. 단 하나의 직함. 무엇이 그녀를 더 심각한가? 그녀는 성현을 알아봤다. 과거와 현재가 얽히면서 서동주의 탄생과 대상그룹의 역사가 다시 한번 재고될 것이다. 또한 보물섬은 30년간 감금되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대상 이니셔티브의 탄생과 그 아래에 숨겨진 방대한 계획, 단순한 기업 확장의 서사가 아니다. 30주년을 기억하지 못하시나요? 30년 전 차광철 회장은 보물섬이 꿈이라고 믿었다. 그는 단순한 조직이 아니라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권력의 중심지인 대상을 4대 기업으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결은 바로 통신망이었습니다. 서동주의 아버지는 누구였을까요? 그는 사업가일 뿐만 아니라 발명가이기도 했습니다. 통신망 사업을 고안한 두뇌가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통신망. 1980년대와 1990년대의 통신망은 미래의 힘이었습니다. 국가 경제와 정보 전달은 통신망을 통제하는 사람에 따라 결정되는 시기였습니다. 핵심 발명가는 석도주의 아버지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정부와 기업 그리고 방대한 자본을 연결하는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차강삼은 국가 차원에서 중요한 통신 프로젝트를 갖고 싶어 했고 이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줄 염장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사람이 그것을 원했습니다. 맞아요. 염장이었어요. 염장은 설계자의 영향력을 제거하여 오로지 자신만의 소통망을 만들려고 시도했어요. 사고로 위장한 사건, 그리고 유일한 생존자. 그게 30년 전 상황의 실체였어요. 그리고 구해진 유일한 아이. 그 아이의 이름은 성현이었어요. 하지만 사고의 충격으로 모든 기억을 잃었고 결국 차대포 회장과 차강재는 염장의 시선을 피해 이 사건을 세세하게 은폐해야 했어요. 결국 공비서는 아이를 아그네스 수녀에게 주었고 아이는 성당에서 이름을 바꾸었어요. 스테파노. 그는 스테파노라는 이름을 받았고 그때부터 서동주라는 이름으로 살았어요. 이제 퍼즐에 빠진 부분들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이제 남은 의문은 하나뿐이에요. 서동주가 진실을 밝혀낼까요? 앞서 언급한 기적 외에도 서동주는 또 다른 기적을 겪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새로운 사람이 그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맞아요, 배원배. 이번 에피소드에서 배우 이유진은 뛰어난 재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수염을 기른 도망치는 남자의 첫 번째 이미지부터 면도를 한정당한 간호사의 두 번째 이미지까지. 그는 이전에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했지만 병원의 부패 사례를 보고한 후 그 자리에서 유화한 사람이었습니다. 병원. 그는 누구보다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는 사람이었다. 처음에는 서동주의 고급 시계만 가져갔다가 떠났다. 살아남기 위해 당연한 선택이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는 서동주의 대의를 저버리지 않았다. 피투성이가 된 그녀가 집을 찾는데 애쓰는 모습을 보고 끝까지 그녀를 도우기로 결심했다. 한편 차덕희는 비밀 전화를 차지했다. 그녀는 주저없이 그에게 주며 말했다. 서동주, 대산을 없애. 다시 말해, 그녀는 서동주가 대산에서 제거되기를 바랐다. 하지만 반전은 바로 이 자리에서 시작된다. 사실 배우 이혜영은 수영에 재능이 없다? 바다의 중간 지점에 착륙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허일도는 이 대목에서 바다로 들어갔다. 서동주가 그를 보자 망설임 없이 바다로 뛰어든다. 그를 죽이려 했던 사람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 했던 노인을 포함하여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 장면은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 순간은 허일도에게 어느 정도 감정을 심어주는 핵심 순간입니다. 이제 허일도의 선택지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허일도는 처음에는 서동주를 알아보지 못하지만 그를 만났을 때 알아봅니다. 족한 인물입니다.
염장의 꼭두각시로 살면서 차광에게 인정받으려 했지만 서동주에 대한 이상한 감정 때문에 인정받지 못했다. 하지만 차광철 회장의 주가가 싸늘하게 떨어지자 그녀는 주식을 희생할 수 없었고 낮은 주가로 돌아가야만 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은 여기 있다. 여운남은 서동주가 기억력을 잃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 시점에서 여운남의 감정은 요동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그녀가 보여온 보복적 행동? 그 이유는 그녀가 연간회의 펜에서 도망치려 했던 이유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실제 복수를 포기하고 주식을 버릴지도 모른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보복이 아니라 서동주에 대한 그녀의 감정이다.